사용자 정의 함수 5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 혹시 내용이 어렵다면 돌아가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인수 얘기를 할 거예요. 사전 인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컬렉션에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이렇게요. 그 네 번째인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딕셔너리에 대해서 함수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쓸만한 프로그램,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쓰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우리가 딕셔너리 했을 때 기억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냥 편하게 한글로만 주겠습니다. 이름 박철수, 나이 20살, 하나만 더 주죠. 직업 학생 이렇게 줍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딕셔너리라고 얘기를 하죠. 색깔 하나 줘볼까요? 색상, 영어로 D2라고 하고요. 색상입니다. 컬러입니다. 옐로우는 한글로 노랑, 그 다음에 레드는 빨강, 그 다음에 블랙은 검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D1, D와 D1이라고 주겠습니다. D1, D2 두 개의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딕셔너리를 출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할 건데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함수가 아닐 때 어떻게 하면 됐어요? 프린트 한 다음에 d1.items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예, 두 개 다 출력해 볼까요? d2.items 출력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키만 출력할 수도 있었고 밸류만 출력을 할 수도 있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혹시?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아이템즈 그러면 두 개가 다 나오고 키만 보고 싶어요. 여기도 키만 보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되죠. 다가 프린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만 나오는 거죠. 이름, 나이, 직업. 이름, 나이, 직업 이런 걸 키라고 하고 박철수 20 학생이 밸류 맞죠. 옐로우, 레드, 블랙이 키고 노랑, 빨강, 검정은 밸류죠. 맞죠? 그러니까 안에 아이템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전체가 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 하면 뭐가 나온다? 네, 키값만 나오는 거고 밸류만 했을 때는 여기다가 밸류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밸류라고 쓰면 되죠. 밸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아이템즈 하면 전체가 다 나오고 키만 뽑아보고 싶을 때는 키 그 다음에 밸류만 뽑아보고 싶을 때는 밸류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그런데 요 출력되는 부분을 우리는 함수에서 처리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출력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가 전달이 될 때 딕셔너리 사전이 전달이 될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코딩해 갑니다. 출력할 거니까 디스플레이라고 주겠습니다. 개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개수를 전달할 겁니다. 이거를 x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로 활용되는 거를 하겠습니다. y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스타리크가 지금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잘 봐두십시오. 자, 돌아갑니다. for I in range 한 다음에 개수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개수 x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잘 보세요. y 아이템즈를 하겠습니다. 아이템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 갖고란 얘기죠. 맞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하고요. 하나 더 있어야겠군요. 인수 I, J 이렇게 2개가 있어야 되겠군요. I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J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호출을 하는데 인수로 3개가 들어있죠. 지금 3개잖아요. 3개이기 때문에 그거 지금 3이라고 써준 겁니다. D1 이렇게 줬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D2도 3개죠. 2도 3개니까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읽어보면 디스플레이 자 하나 줘야 되는데 2개 받았다고 이렇게 메시지는 지금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가 요거 기억나실까요? 혹시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 예, 이렇게 좀 어렵죠 이게. 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범위를 주는 게 아니라 요건데 제가 여기를 잘못했네요. 얘가 아니라 y.items 그래야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러면 y.items라고 하면 이 여기서 보면 items를 호출했을 때 이게 반복돼서 출력이 됐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만큼 이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3개가 출력이 되는 거를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하나씩 갖다 전달을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바로 나오는지 나온 게 눈에 들어오시죠? 자, 뭐라고 전달이 됐냐면 이름의 박철수, 나이에 20, 직업의 학생, 그 다음에 그게 여기서 출력이 된 거죠.
옐로우에 노랑, 레드에 빨강, 블랙에 검정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전 인수, 리스트 인수는 하나 썼었어요. 여기 아스타리크를 하나 썼었죠. 근데 사전 인수, 딕셔너리 타입은 두 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만 써볼까요?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에러가 나죠, 분명히. 이렇게 인수의 개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안에 각각의 값을 다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len 한 다음에 d1, len 한 다음에 d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개수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요거 보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혹시 len 한 다음에 d1 이렇게도 호출할 수 있겠습니까? 3이라고 쓰는 거는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len2 이렇게 쓰면은 어때 보이세요? 문제가 없죠.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에 x가 하는 일이 없네요. 아무 일도 하지 않죠, 지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x를 없애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하나씩 해결을 해 가보겠습니다. 자, 타입 에러가 났습니다. 아규먼트랑 요거 차이가 났죠. 어허. 자, 여기서 내가 아규먼트는 하나만 받아야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받아야 되는데 요걸 전달을 해줬잖아요, 개수를. 요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전달해 줄 필요가 없다. 안에서 나 아무것도 안 보내줄 터니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기도 하죠. 이렇게 전달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자, 출력을 했을 때 보세요. 사전에 들어있는 값과 하나씩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 보이시죠? 좌측에 있는 거를 키, 우측에 있는 거를 value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알아보기 쉽게 키, value 이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키와 value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원하는 값을 이렇게 처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확히 봐두셨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요. 위에도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는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요.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하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군요.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함수를 아주 간단하게만 하나 더 만들도록 하지요. 자, 됐습니다. 없애버리고 define ff라고 만들겠습니다. x 할 거고요. print x를 출력합니다. x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울 거 없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에 AA는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출력을 합니다. 턴을 해야 되겠군요. return x 곱하기 x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에 turn value라는 의미로 return v라고 주고요. 호출을 합니다. ff에 10을 보내서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10이 x에게로 전달이 됐죠. 그럼 여기서 x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두 값을 곱해서 리턴을 했죠. 그러니까 100이 돌아왔겠네요. 그 돌아온 값을 리턴 밸류에다가 담았습니다. 여기다 x에다가는 ff에서 x의 값이라고 의미를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print return value는 return value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되는 건 여기서는 10이 출력이 되겠고 여기서는 100이 출력이 되겠죠. 맞죠? 해봅니다. 여기서는 10이 출력이 되었고 여기서는 100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다 제가 함수 호출을 할 때 10이라고 쓰지 않고 AA라고 쓰겠습니다. 이 AA는 여기 지금 AA의 값이 100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X의 값이 100이 전달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만을 리턴을 하겠죠.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해보겠습니다. 자, 100이 전달이 되었고 여기에 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프린트 한 다음에 AA 하면 얼마 나올까요? 나와야 안 나와요? 100이 나오죠. 즉 여기에 있는 100이잖아요. 이 100 맞죠?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return value, return v는 출력하면 나올까요? return value도 출력이 되죠. 많이. 즉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x 변수요. 여기에 있던 이 x에 얼마 전달받았어요? 100을 전달받았죠. 그럼 이거 나올까요? x가 출력해 보겠습니다. x. 그러면 x is not defined. 정의되어 있지 않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x는 여기서 모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x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매개 변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매개 변수는
FF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요. 이 x라고 하는 이거는 이 값은 이 FF라는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x의 값을 bb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x의 값을 bb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리턴을 할 때 bb 곱하기 bb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bb를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bb는 보세요. 자, x를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 맞죠? 실행합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프린트 AA는 100 나오겠죠? 리턴 밸류는 10,000 나오겠죠? 맞죠? 리턴 밸류 스펠링이 틀렸군요. 리턴 밸류 10,000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BB는 어떤다고요? 예, 안 나온다고요. BB는 요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자, X를 매개 변수, BB를 뭐라고 하냐면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X는 매개 변수, BB는 지역 변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예요.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요 함수 내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요 함수를 벗어나면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값을 제가 gg라고 하겠습니다. gg의 값이 0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기다가 gg에다가 여기서 500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하겠습니다. 프린트 gg는 그럼 500 나오겠죠? 너무 당연하죠? 예, 500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제가 gg를 출력해도 500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gg의 값을 한번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보세요. 리턴하기 전에 gg에다가 gg 플러스 1000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gg의 값은 0이었죠? 그럼 여기서는요. 이걸 호출하기 전에 해야 되겠군요. 호출하기 전에 여기서 5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gg는 원래 0이었고 그 gg의 값을 500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gg의 값을 1000으로 바꿨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오류 나죠. 레퍼런스 비포 어사이먼트 하고 로컬 베어리어블이 뭔가 에러 났습니다. gg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gg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gg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gg는 0.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오류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gg 500의 값이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여기 gg에 0이 있고 여기 gg에다가 1000을 더했어요. 여기서 gg를 출력해 봅니다. gg를 출력을 하는데 이거는 함수 안에서 출력하는 거죠. 지금 ff라고 하는 함수에서 gg를 출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값이 1000, 0에서 1000 더해갖고 1000이 들어있을까요? 해보겠습니다. 1000이 들어있죠. 여기서는 FF 안에서 gg는 1000이 들어있죠. 근데 그 바깥에 거는 500이에요. 약간 여러분 어렵게 느낄 수 있을 텐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깥에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역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의 반대예요. 전역 변수이고요. 이 gg는 뭐예요? 지역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gg의 값은 이 안에서만 통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을 사용을 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여기에 있는 gg와 이 바깥에 있는 gg 서로 별개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gg를 여기 게 아니라 내 안에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거에다가 1000을 더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글로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gg는 전역 변수야. 바깥에 있어. 이런 의미예요. 이 gg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안에 있는 gg가 아니에요.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행시켜 놓고 보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gg가 500이었죠? 맞죠? printf bb는 의미 없으니까 여기 보세요. 1500이 되었죠? 예. 여기서 내가 1000을 더했더니 여기에 값이 이렇게 1500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전역 변수 gg에다가 내가 1000을 더한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제가 gg에다가 또 gg 플러스 5000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기까지 1500 나온 것까지는 똑같죠? 예,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5000을 더했어요. 그럼 6500이라고 나오죠. 5000이 된 게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즉 이 함수 내부에서 바깥에 있는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앞에다가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됩니다. 오늘 거 조금 내용이 많았습니다. 사전 인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사전 인수,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룰 때 어떻게 호출할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스타리크 2개를 썼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호출할 때도 2개 썼습니다. 반복해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local variab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수 내에서만 통용되는 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global variable 이렇게 하고요. 프로그램 전체에서 통용되는 변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수예요. 함수 내용이 많죠. 함수 내용이 또 이어지니까요. 또 즐겁게 공부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어려우면 다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